온타리오주의 유초중고 학생들 200만여 명은 9월 신학기가 될 때까지 등교 수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온주 학생들은 지난 4월 중순부터 등교하지 못한 채 원격 수업을 받아왔습니다. 이후 원격 수업이 장기화되자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우려하며 위험하다고 경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우려에도 온주 정부는 오늘 비대면 수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에 따라 등교할 수도 있지만 변이 위험이 여전하다고 지적한 정부는 조금만 더 인내하면 더 나은 여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름 캠프와 데이 캠프, 스포츠 등 야외 활동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발표가 있자마자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야당은 보수당 정부가 학교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고 회피한 탓에 수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비판했고, 일부 전문가들도 등교 수업이 최우선이었다며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모든 주들이 등교 수업을 진행하는 데 반해 온주만이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온주는 스테이 앳 홈 명령이 종료되지만 1단계가 시작될 때까지 더 기다려야 합니다. 사실 백신 접종률로만 보면 이번 주 금요일에는 성인의 60%를 넘은 지 2주가 지나 1단계 개시 조건이 성립하기도 합니다. 다만 여러 지표들을 동시에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보건당국이 1단계 개시 일정을 앞당길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1단계 조기 개방에 대해 데이빗 윌리엄스 보건 책임자에게 물었다는 답변이 나오자 일부는 윌리엄스의 등교 수업 찬성 발언은 무시해놓고 또 자문을 구한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교육청이 여름방학을 맞아 무료 온라인 한국어 수업을 진행합니다. 사립학교나 소속 교육청에 관계없이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 학생이면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는 7월 5일부터 7월 30일까지 4주 동안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무료 온라인 한국어 수업을 듣고 싶은 학생은 오는 23일까지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됩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오전과 오후반으로 나뉘어 한국어뿐 아니라 일본어와 중국어,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 등 다른 외국어 수업도 들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토론토 교육청은 지난해에도 무료 한국어 수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후 발생한 부작용과 관련해 연방정부는 오늘부터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 이후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중증이나 영구적인 부상을 가지거나 사망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여기서 중증이나 영구적인 부상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으로 병원에 입원했거나 증상이 악화돼 입원 기간이 계속 연장된 경우, 또 심각한 질환으로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등입니다. 신청자는 정부가 지정한 웹사이트에 접속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부작용과 접종 관련한 질문에 답하면 됩니다. 그러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백신 접종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가 청구인의 의료 기록과 백신 접종, 부작용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고 종합적인 심의를 거친 뒤 지원 유형과 보상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상금은 소득 손실이나 부상 관련 비용, 장례비 등이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기타 비용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피해 보상 액수와 심의 기간은 개인에 따라 다르며 첫 번째 신청에서 보상이 거부될 경우 이의 제기를 통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이 직접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없으면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보상 신청 유효 기간은 접종일이나 이상 반응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자체 피해 보상 제도가 있는 퀘벡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백신 접종 피해 보상 프로그램은 캐나다 보건당국을 대신해 RCGT 컨설팅에서 별도로 운영합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백신 접종 피해 보상 제도를 밝힌 정부는 그러나 최근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아 국민들의 원성을 산바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1일 기준 백신 부작용 신고 사례는 5,989건이며 이 중 1,126명이 심각한 부작용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의 7년간 기대 수명이 코로나19 여파로 짧아졌습니다. 오늘 연방통계청은 지난해 코로나 희생자를 들어 국내 기대 수명이 0.41년, 즉 5개월 정도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퀘벡주는 코로나 희생자가 가장 많아 기대 수명도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통계청은 여러 요소를 통합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기대 수명은 집계되지 않았으나 대략 82.1세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년보다 줄어들 예정입니다. 통계청은 캐나다의 기대 수명이 코로나 피해가 큰 미국이나 이탈리아, 프랑스보다는 감소폭이 적었지만 독일과 호주, 뉴질랜드보다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의 기대 수명은 의학 등의 발전으로 매년 증가했지만 2017년 오피오이드 약물 사망이 급증하면서 0.07년 짧아진 바 있습니다. 기대 수명은 신생아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수명을 말합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한인회가 연방정부 지원을 받아 웹 디자이너와 이벤트 코디네이터를 모집합니다.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영어와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자택근무가 가능한 자로 오는 7월 5일부터 8월 27일까지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게 되며 시급은 $14 25센트입니다. 한인은 단순 업무 처리를 넘어 다른 직원들과의 협동하고 커뮤니케이션과 리더십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한인회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동포 사회에 일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린다고 전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33명으로 전날보다 늘었지만 사흘 연속 1,000명 아래를 유지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도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1,000명 아래인 978명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사망자는 또 25명이 늘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금까지 모두 8,791명이 사망했습니다. 신규 환자를 지역별로 보면 토론토에서 173명, 필지역 134명이 나왔고 6지역에선 69명이 늘었으며 나머지 지역은 50명 미만입니다. 3차 대유행 기간 동안 한때 4만 3천 명에 달했던 실확진자 수는 1,664명으로 줄었습니다. 실확진자 수는 현재 병원에 입원했거나 격리 중인 확진자 수입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개월 만에 처음 200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BC주 보건당국에 따르면 어제 신규 환자 수는 184명으로 지난해 10월 20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추가 사망자도 없었습니다. BC주의 백신 접종률은 성인 기준 70%, 12세 이상은 68%이고 2차 접종률은 4.2%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편 BC주의 관광 명소 중 하나인 시투스카이 곤돌라가 오는 11일부터 운행을 재개합니다. 이 곤돌라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케이블이 절단되면서 운행이 중단됐으며 아직까지 범인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 총선을 1년 앞두고 보수당 지지율이 대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수당 지지율은 34%로 35%를 기록한 자유당에 1%포인트 뒤졌고 신민당은 23%를 기록했습니다. 덕푸드 수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비율도 3월 37%에서 46%로 증가했으며 특히 앞선 총선에서 보수당에 투표한 22%가 부정적 평가를 내놔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온주 정부의 대응과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면서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며 다만 아직 1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내년 총선을 예측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온주 총선은 내년 6월 2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